138척, 하루에 이 해협을 지나던 선박의 수입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까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5척으로 줄었습니다. 138척에서 5척, 96%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정부고속도로 왕복 8차선이 하루아침에 자전거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골목길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 물류의 핵심 동맥이요. 2026년 2월 28일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기습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한꺼번에 제거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이란은 군사적 반격보다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이 바닷길은 가장 좁은 곳이 33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UAE 같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가 전부 이곳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 LNG의 20%가 이 좁디 좁은 길목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80%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아시아입니다. 이란이 이 대동맥을 조이자 세계 경제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페르시아만에는 유조선 150척 이상, 컨테이너선 170척이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유조선 운임은 연초 대비 17배나 폭등했습니다. 17배입니다. 택배비가 3,000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5만 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아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적에게 겨눈 칼인데 정작 칼에 베인 건 이란에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였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주던 나라. 이란을 국제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큰손. 바로 중국입니다. 우방이 던진 독이 우방에게 먼저 퍼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란과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한쪽의 생존 전략이 다른 한쪽의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걸까요? 이란과 중국. 이 두 나라의 관계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싼 주유소와 그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사줬습니다. 하루 평균 138만 배럴.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량의 13.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왜 중국이 이란 원유를 그렇게 많이 샀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쌌으니까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란 기름을 못 삽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내려갑니다.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원유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은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란 에너지의 약 90%를 중국이 사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관계는 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2019년 중국의 1대1로에 공식 참여했고 2023년에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브릭스에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 질서, 그 무대 위에 이란은 핵심 배우로 서 있었던 겁니다.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 중국이 만들려는 다자협력체,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란은 중동의 교두보였습니다. 에너지도 주고 전략적 거점도 내주고 국제 무대에서 같은 편에 서주는 파트너. 중국에게 이란은 잃으면 안 되는 우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르무즈 봉쇄가 더 뼈아픈 겁니다. 이란이 미국에 던진 경제 폭탄인데 폭발 반경 안에 중국이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요.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는 순간 중국은 자기가 사오던 이란산 원유는 물론이고 사우디와 UAE에서 오는 원유까지 한꺼번에 끊길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절친이 쏜 총이라 더 아픕니다. 예상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원유가 끊긴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는 원유보다 더 급한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탄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탄올, 생소하실 겁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이 물질이 지금 중국 제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메탄올이 뭐냐고요? 페인트를 만들 때 씁니다. 접착제를 만들 때 씁니다. 플라스틱, 화학섬유, 코팅제.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공산품의 기초 원료입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못 만들듯 메탄올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세계 1위 메탄올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그 메탄올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 메탄올 수입의 45%가 이란산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이 공급이 통째로 끊겼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메탄올 현물 가격이 일주일 만에 7.41% 급등했습니다. 톤당 2,420위안. 항구에 쌓여있던 재고는 147만 톤까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리에틸렌 수입의 10%도 이란산입니다. 폴리에틸렌은 비닐봉지, 식품 포장재, 파이프까지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메탄올이 밀가루라면 폴리에틸렌은 설탕인 셈이죠. 밀가루도 없고 설탕도 없는 빵집. 그게 지금 중국 화학산업의 현실입니다. 기초화학과 정유 부문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정밀화학, 그 다음 최종 소비재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기의 전조는 이미 있었습니다. 2025년에 이미 이란산 메탄올의 대중국 수출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샵 47만 톤에서 81만 톤으로 중국은 부족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디 물량마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 공급처가 같은 병목에 묶여 있었던 거죠. 비상구로 뛰어나갔더니 그 비상구도 잠겨 있던 겁니다. 그런데 원유가 끊기고 메탄올이 끊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요. 중국의 할인 주유소가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국은 원래 두 개의 할인 주유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다른 하나는 중동의 이란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원유를 팔았습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수십 년간 활용해왔습니다. 남들이 못 사는 기름을 싼 값에 사서 세 개의 공장을 돌렸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2026년 1월 첫 번째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면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오던 원유는 전체의 약 4.5%.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한 달 뒤에 이란이라는 두 번째 주유소마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겁니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단순한 중동 군사작전이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정조준한 지정학적 압박이라고요. 우연의 이치일까요? 베네수엘라가 먼저 무너지고 한 달 만에 이란까지. 중국이 싼 기름을 사오던 두 곳이 연달아 막혔습니다. 미국 에너지연구소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변수로 중국의 저가 원유 조달 구조가 흔들리고 미국 대비 전략적 열세에 놓일 수 있다고요. 중국 경제 매체 신랑제경의 표현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유가 상승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 차질, 비용 급증, 물류 마비의 3중 충격이라고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 재료도 없고 만들어도 실어나를 배도 없는 상중고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충격이 아닙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1대1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고리가 지금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상과 해상으로 거대한 물류망을 깔겠다는 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선언한 이래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철도를 깔고 항만을 짓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물망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차로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육상 실크로드. 그 길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이란입니다. 바둑을 두실 줄 아시는 분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둑에서 연결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돌 하나가 빠지면 양쪽의 돌이 전부 끊어지는 전체 세력의 생사를 결정하는 돌이요. 1대1로에서 이란이 바로 그 연결돌입니다. 이란이 빠지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네트워크 전체가 끊깁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자체 경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는 겁니다.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물류망입니다. 중국의 1대1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죠. 만약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IMF가 이란을 관통하는 경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중국의 실크로드가 끊기는 동시에 미국의 대체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에너지 공급처를 잃는 것도 모자라 지정학적 거점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바둑판 위의 포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총체적 위기에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까요? 대비는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해뒀습니다. 2025년에 전략 비중위를 확대했고 원유 수입량도 전년 대비 4.9%나 늘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을 좀 더 쌓아둔 거죠. 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동 원유에 목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10년, 2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발전소를 세우고 송전망을 새로 까는데 하루 이틀이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금 당장의 위기입니다. 내일 공장에 돌릴 기름이 없고 다음 주에 쓸 메탄올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후에 태양광 패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집주인이 내년에 단열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 단열 공사 계획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추위는 어떻게 버티죠? 그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적 과제라는 겁니다. 더 골치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에 부품을 대던 나라,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쓰던 나라 모두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중국 경제의 4가지 급소를 동시에 관통했습니다. 첫째, 원유.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핵심 통로가 막혔습니다. 둘째, 화학원료. 메탄올의 45%를 이란에서 사오는데 공급이 끊겼습니다. 셋째, 물류. 유조선 운임이 17배 폭등하고 수백 척의 선박이 발이 묶였습니다. 넷째, 1대1로. 유라시아 물류망의 핵심 거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개 중 하나만 뚫려도 국가 비상입니다. 그런데 넷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금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립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동남아시아, 중국산 소비재를 쓰는 유럽까지. 이란이 던진 독은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중국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기대면 그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됩니다. 중국이 지금 그 폭탄의 폭발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은 이미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은 단순한 중동의 군사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지갑 변동이고 그 진동이 가장 크게 전해지는 곳이 중국입니다. 원유, 메탄올, 물류, 1대1로 4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중국의 다음 선택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